여러분,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에 좋은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잠에서 깨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금요일 첫 시간의 미술 수업을 함께 하길 바래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미술의 내용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의 미술 시간이라는 제목만으로 이미 제법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는 미술 시간을 준비했어요. 제목은 매우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 프랑스는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죠. 프랑스는 다른 옆에 있는 이탈리아에서부터 크게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2월 말부터 점점 확산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3월 1일이 되었을 때는 확진자 수가 104명이 되더니 3월 23일이 되었을 때는 너무 심각한 상태로 조치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이동 제한 조치, 그리고 필수품을 파는 그런 상점 외에는 다 폐쇄해라, 이렇게 아주 강한 폐쇄 조치를 내렸어요. 그리고 어제 4월 23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약 2만 1000명, 확진자 수가 12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약 27% 정도가 많을 뿐인데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의 확진자랑 100배가 가까울 정도의 이런 사망자를 낸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힘든 프랑스에서 영국 할아버지가 어느 날 연락을 보냈어요. 프랑스에서 연락을 보낸 할아버지는 프랑스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길래 어떤 연락을 보냈을지 궁금해지나요? 자, 이 노르망디에서 지내고 있는 이 할아버지는 어느 날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어요. 겨울나무를 그리고 있었는데 결국 꽃이 피었지 뭐예요. 이 할아버지는 3월 달에 영국에서 프랑스 노르망디로 왔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데 3월 달에 노르망디로 왔더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가 되어서 노르망디를 떠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안타깝죠? 하지만 사진 속의 이 할아버지의 표정은 그렇게 슬프거나 안타깝게 보이지는 않고 살짝 웃으면서 뭔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노르망디, 어디선가 좀 많이 들어봤나요? 노르망디라고 했을 때 혹시 생각나는 연관 검색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 떠오르는 게 있는 친구들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처음으로 올렸던 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첫 올렸던 글, 거기에다가 한번 기억나는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보길 바래요. 자, 선생님은 시간을 1분 정도 줄 테니까 댓글을 적고 싶은 친구들은 클래스룸에 가서 한번 댓글을 적고 오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 영상 속에 있는 노르망디가 어떤 곳일까, 여기는 어떤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길 바래요. 시간은 잠시 1분을 줄게요.
1분이 되었어요. 자, 노르망디라고 했더니 지금 2명의 학생이 댓글을 달았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였어요. 이 아름다운 해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그러면 노르망디가 우선 어디인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노르망디의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요. 여러분들 화면을 이렇게 보면 지도가 하나 떠 있는데 여기에 프랑스가 이렇게 있네요. 보면 바로 위에 영국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이 이쪽에 있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로 이렇게 침공을 해와서 나중에 프랑스를 모두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죠. 자, 노르망디는 프랑스의 이 북부 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에 보니까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 코끼리의 몸통과 코끼리의 코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요쯤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그리고 바로 영국과 매우 가까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다시 이제 지도를 멀리서 보도록 이렇게 볼게요. 프랑스. 자, 이제 다시 잠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우선 노르망디라고 하면 모네가 그림을 그렸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모네가 사랑했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르아브르를 포함해서 그 넓은 바닷가 지역, 그 노르망디, 그리고 이 그림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지도를 볼 때 왼쪽에 잠깐 나왔던 그 코끼리 모양의 바위를 반대편에서 본 모양이겠죠? 저쪽에 태양이 보여요. 자, 지도를 잘 기억하는 친구는 이 태양은 해가 뜰 때일까요? 질 때일까요? 자, 머릿속에서 생각해보고 한번 답을 상상해보세요. 북쪽과 대서양 쪽,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해가 지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모네는 이 바다의 모습들을 주로 여러 번 그렸어요. 자, 다른 모습을 보여줄게요. 이건 아마도 해가 충분히 져서 노을이 진하게 색이 붉은색으로 나왔을 때의 모습이군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은 햇볕이 아주 아름다울 때 이런 해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르망디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상파 화가의 가장 유명한 화가인 모네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모네는 그 이전까지는 많은 화가들이 자기 작업실에 앉아서 실내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모네와 그의 동료들은 그림 그릴 재료를 다 들고 밖으로 나가서 직접 그 빛을 보고 햇살을 느끼면서 조금씩 거친 터치들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예요. 하지만 이 아름다웠던 노르망디는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사망자 수만 약 4천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비극적인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희생자를 낸 2차 세계대전과 유명한 연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과, 그리고 이 비극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연합군들이 계획을 세워서 상륙작전을 펼쳤던 곳이고, 이때의 상륙작전이 성공으로 결국 독일은 쫓겨나고 전쟁에서 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가 전쟁이 시작된 게 1939년이었고 프랑스는 9개월 만에 독일에게 완전 침공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약 5년 정도의 전쟁이 계속되는 순간 사상자들은 계속 불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프랑스를 완전히 연합군들이 상륙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던 중 영국에 모여있던 연합군들이 6월 6일 이날 약 15만 명이 이곳으로 상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날 이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독일의 반격으로 사상자가 역시 하루 만에 약 10,000명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죽음들이 일어났던 곳이고, 하지만 이 희생자들로 인해서 연합군들은 이곳에 상륙해서 드디어 독일을 패망시키는 한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바로 이곳의 전투가 생생하게 만들어져서 선생님도 이 영화를 봤던 옛날에 너무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이 영화를 보던 바로 그 장소예요. 하지만 이 화가는 이 비극과 희망이 교차하던 곳에서 우리에게 현재의 비극이지만 또 현재의 희망을 알리고 있었어요. 프랑스에 전염병이 닥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던 이 프랑스에 이 화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화가, 바로 그는 생존해 있는 살아있는 현대미술의 전설, 바로 데이빗 호크니라는 화가예요. 데이빗 호크니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83살이나 되는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열정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화가예요. 선생님도 데이빗 호크니의 전시를 보러 간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데이빗 호크니 전시가 서울에서 크게 열린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어느 여름방학 화요일 오전에 이 전시를 보러 서울에 갔었어요. 그래서 평일이고 아무리 방학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오전에 편안하게 전시를 봐야지 라고 해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뚜벅뚜벅 갔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에 전시를 보러 간 역사 1회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줄이 어느 정도였냐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전시실 입구예요. 선생님의 커서가 보이죠? 그런데 이 줄이 바깥쪽까지 쭉 길게 있었고, 겨우 이 계단까지 와보니까 이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서는 여기에서 이 앞의 전시장을 못 들어가고, 여기 직원이 이리 돌아가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반대편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한 바퀴 삥 돌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이곳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나가는 인원수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전시장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 전시장 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놀랐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표정을 보면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있겠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시가 있던 기간 동안에 세상에 30만 명이나 이 전시를 보러 왔다고 해요. 도대체 데이빗 호크니라는 이 화가가 얼마나 대단한 화가이길래, 보통 사람들은 이름도 낯선 화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을까요? 자, 데이빗 호크니가 어떤 화가인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또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싶어요. 물론 선생님의 생각에 예술 작품이 돈의 가치만큼 비례한다고 그렇게 볼 수만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작품 예술가의 초상은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해서 유명한 미술 작품들이 주로 경매되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큰 돈으로 거래되어서 생존해 있는 작가 중에 가장 큰 금액을 그날 달성한 이런 화가예요. 그리고 이 화가가 지금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노르망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데이빗 호크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곧 꽃이 피어날 것이 분명한 겨울의 나무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전염병의 비극 속에서도 이런 말이 희망을 전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바이러스도 봄이 오는 걸 막지 못해요. 그가 그린 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다른 그림들도 함께 조금 더 볼게요. 이곳에서 그는 평소에 그리던 그림들과 달리 여러 풍경화들을 그렸어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서 봄이 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어느 날 세상에 이 그림들을 공개했어요. 이 화가가 평소처럼 물감을 이용해서 커다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겠지만 이 화가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데이빗 호크니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재료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많은 화가들이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해왔던 유화물감,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유화물감 또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그리지 않고 데이빗 호크니는 이렇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연세가 매우 많은 화가 할아버지인데 젊은 사람들처럼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지금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데이빗 호크니의 그림들과 따뜻한 말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데이빗 호크니는 또한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봐주기로 해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데 어리석게도 자연과의 접촉을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매우 철학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해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진짜 배움은 어쩌면 학교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고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가르침들을 하는 것 같아요. 데이빗 호크니는 이런 말로 이 문장을 마쳤어요. 저는 83세이고 죽게 될 겁니다. 죽음의 원인은 탄생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가 말한 죽음의 원인, 또 그도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고 생존해 있는 화가 목록에서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읽히는 것처럼 그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지만 하지만 다시 새로운 탄생들은 있을 것이다 라는 어쩌면 조금의 희망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의 주위에서도 아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거나 친구거나. 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표현을 숨기고 애써 감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를 만나거나 또는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희망을 주면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따뜻한 희망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면 데이빗 호크니가 그렸던 그런 봄이 찾아오는 자연, 또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게 나에겐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잘 하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쓰거나 글을 남길 수도 있을 거예요.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노르망디를 간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모네의 그림, 모네는 어떤 유파라고 들었죠? 바로 인상파. 인상파화가인 모네의 몇 개의 그림들과 또한 비극적인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 짧았지만 한편으로 절망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희망이 시작되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현재 프랑스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모습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하지만 끝으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 데이빗 호크니라는 현대 화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많은 꽃들이 피었어요. 그리고 어떤 꽃들은 또 져서 이제 다시 볼 수 없고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볼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또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의 과제를 확인해서 또 선생님의 과제 내용이 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설문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생각해서 완성해 주기 바래요. 오늘 아침도 기분 좋은 아침이 됐길 바래요. 여러분 안녕.